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F, CF 요거 하나만으로도 내용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시간도 엄청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셨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GF, CF는 G도 하나도 안 먹고 C도 하나도 안 먹는 두 가지를 완전히 제거한 시기를 하는 것이 GF, CF다. 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GF, CF를 하면 대체제를 먹게 되죠. 아무래도 이걸 뺐으니까 다른 거를 돌려서 먹게 되는데, 그 돌려서 먹는 음식들이 혹시 글루텐이나 카제인이 나도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들어있었던 거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GF, CF는 완전히 G도 제로가 되고 C도 제로가 되는 상황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이 돼야 내가 온전한 GF, CF를 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강조해 드렸었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GF-CF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음식이 글루텐과 카제인을 이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요리고 우리의 식자재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버리면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 식단에서 그 두 가지 식자재를 빼버린다면 어쩌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자체가 별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균형을 반드시 맞춰준 상태에서 GF, CF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그걸 챙겨야지 내 아이에게 플러스를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깎아먹는 상황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키 것, 장 누수가 생기면 푸드 알러지 센서티비티,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알러지와 예민도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 진행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이렇게 동그란 그림이 마스트셀이라는 세포예요. 이런 알러지 반응들은 체내 마스트셀을 활성화를 시켜요. 보시면 푸드 알러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물이란 뜻이거든요. 이 노란색이 이 마스트셀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런 알러젠, 그러니까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 붙으면 마스트셀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세포 내에서는 세포에서 뭔가 이렇게 과립 같은 게 쏟아져 나오죠. 이게 어떤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화학적 성분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벽을 또 헐겁게 하고 염증이 진행하게 하고 장 누수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마스트셀은 알러지 반응을 매개하는 세포이면서 면역 반응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뿐만이 아니라 히스타민, 인터루킨,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리고 각종 효소들을 방출을 해요. 그런 것들을 방출함으로써 체내 면역 반응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알러젠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필요 없었을 면역 반응들이, 생기지 않았을 면역 반응들이 쫙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 한 번 먹나요?
우리 먹는 음식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될 때마다 이 활성화가 증폭이 되는 거죠. 굉장한, 이게 특별히 이 면역 반응이 따로 내 몸에 향한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주지 않더라도 이게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이고 여러 가지 물질에서 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복합적으로 내 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스트셀이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과 알러지 반응이 작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러다가 그 음식을 중단하게 되면 마스트셀의 작용은 떨어지고 다시 잠잠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트셀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마스트셀이 작동하는 것을 안정시켜주는 보충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물에도 많고 양파의 성분이 있는 쿼세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마스트셀 스테빌라이저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먹었을 때 오티즘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우유와 밀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탑 8, 그러니까 8가지 안에 들어가는 알러젠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알러지 검사를 몽땅 해봐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하는 알러지 검사는 마스트 알러지 검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스트 알러지 검사는 마스트 셀이 액티베이션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면역 반응에 의해 IgE 항체가 반응하는 것만을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gE가 작동을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내 몸의 어떤 알러지 반응을 겉으로 표출할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 정말 두드러기가 피부 쪽으로 IgE가 쫙 발생을 하면서 피부 쪽으로 그 스킨 팩만을 일으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그 두드러기 형성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만 설명을 하고 있지, 실제로 마스트셀의 이 리액션, 이런 반응들, 활성화돼서 이루어지는 매개 물질들이 방출되는 소견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체크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테스트 결과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냥 IgE 테스트만 보고 항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마스트셀의 이런 활성화는 우리 아이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테스트는 그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나서의 반응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루텐과 카제인은 글루타메이트를 증가시키고 가바는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불안 초조, 그리고 틱이나 편두통, 그리고 팔을 퍼덕인다거나 자극을 심하게 하는 상동 행동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글루텐과 카제인은 약 25% 정도가 글루타믹 애시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글루타메이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은 뇌 안에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경기 발작을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기 발작을 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낮추는데도 글루타메이트를 떨어뜨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글루텐과 카제인을 끊어주시는 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루텐과 카제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에비던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 패스처라이즈드 밀크는 산을 형성을 한대요. 애시드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GERD,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역류하는 현상이 잦게 나타날 수가 있대요. 우리 오티즘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GERD, 역류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요. 이것 때문에 가슴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증 때문에 이렇게 흥분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유는 호르몬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먹는 이유가 아이들이 쑥쑥 자란다고 키 성장을 위해서 먹여야 된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 우유에 들어있는 이 성장 호르몬이 꼭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원래 우유 자체가 자연적으로 매우 이렇게 동화작용, 그러니까 뭔가 부피를 키우고 뭔가 합성해내고 만들어내는 작용,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아이들이 크고 성장한다. 그게 맞죠. 그런데 꼭 이렇게 성장을 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규모의 이런 우유를 생산을 하는 그런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이 밀크의 생산을 늘리는 그로스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주입을 한다는 거죠. 감마 BGH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우유 내에도 존재를 하고 이걸 먹은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낙농업체에서 오가닉한 음식을 먹여서 그리고 풀을 먹여서 이렇게 키운 좋은 소라고 하더라도 이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의 경우 임신한 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임신한 소도 똑같이 우유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임신 상태에서는 온갖 호르몬이 밸런스가 좀 달라져 있잖아요. 각종 호르몬을 가진 우유가 이 우유나 유제품에 있는 호르몬에 노출된 경우에 성조숙증과 암 발생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링크 따라가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GFCF 시기가 얼마나 과학적 근거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몇 가지 논문들이 제시가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을 볼 때는 수없이 많은 논문들 중에서 어떤 논문들이 질이 높고 믿을만한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논문들은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논문이기 때문에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지리하고 듣는 이도 지리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스터디는 2016년에 진행된 스터디고 80명의 ASD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터디였습니다. 이 80명의 아동 중에 54%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위장관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행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는 위장관 증상을 유의하게 낮췄고 거기다 플러스 ASD 아동들의 행동적인 문제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는 2018년에 진행된 스터디고 무려 12달 동안에 진행된 스터디였습니다. 이 영양학적 인터벤션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글루텐, 카제인, 소이 프리 다이어트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로는 ASD 아동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QOL을 높였다. 확실히 향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Q, 아이들의 버벌 IQ,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말을 통한 IQ 자체도 유의미하게 개선시켰고, 또 사회성, 그리고 서로 적응하는 것,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2개월 넘게 진행된 연구에서 GF, CF, SF 수행 그룹은 평균 18개월 정도의 발달의 향상을 보았고 반면에 대조군으로 설정된 아이들은 평균 4개월밖에 발달이 되지 않는데 그쳤다고. 결과를 평가한 항목마다 향상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결과인데요. 보시면 빨간 선이 대조군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각 항목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향상 정도를 지금 평가를 해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대체로 빨간 선보다 실험군, 그러니까 GF, CF, SF 이런 시기 진행을 한 아이들이 월등히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월등히 빨간 선보다는 위측에 향상 정도가 높은 것을 그냥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행된 연구는 2018년에 진행이 된 연구고 여기는 일단은 MCT 오일을 이용한 글루텐 프리이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어요. 요 시기를 진행했을 때 결과는 이 오티즘 아이들의 코어 특징들 있잖아요. 중요한 주요 특징들에서 특별한 현격한 개선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연구에서는 GF, CF 단일하게 그것만 한 다이어트 결과보다 오히려 이렇게 케토제닉 시기를 같이 진행했을 때의 결과가 훨씬 좋더라는 것을 또 보여줬던 그런 재미있는 그런 연구였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언급되는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글루텐 프리이기는 하나 이제 탄수화물 베이스의 식단에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네 번째 스터디는 셀리악병이라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미국 쪽이랑 유럽 쪽에는 셀리악병이라는 병이 유전적으로 조금 흔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유전적으로 우리 동양 쪽 친구들보다는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글루텐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글루텐이 완전 제로가 될 정도로 글루텐을 낮춰야지 안 그러면 장 상태가 너무 염증성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글루텐을 끊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장관 증세를 보이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동양 쪽에서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셀리악병이 아니면서 글루텐의 어떤 그런 위장관의 증상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오티즘 친구들 사이에도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결과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셀리악병이 있으니까 글루텐을 피하는 거는 걔네는 유전적으로 그런 거니까 당연하다 하고, 동양은 유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냐. 셀리악병은 없는 거다. 글루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양 친구들은 그냥 글루텐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를 여기서 이 논문에서 좀 그래서 그런 군들, 그러니까 셀리악병은 아니면서 글루텐의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장벽의 상태가 굉장히 이 베리어, 그러니까 벽, 그러니까 뭔가 장막이라고 경계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스타이믹하게 전신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계속 과하게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자가 면역성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티즘도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라고 아예 단정 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 연구는 나이가 3세에서 8세 사이에 있는 오티즘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스터디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인데 모디파이드 애킨스 다이어트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토제닉이기도 한데 완벽한 케토제닉도 아니면서 저탄고지 어느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어느 절충선에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군이 첫 번째 군이고, 두 번째는 GF, CF 다이어트를 하는 군, 세 번째는 밸런스 있게 식사하는 일반식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고,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유의하게 에이텍 스코어와 카스 스코어의 현격한 호전을 보여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꼭 GFCF만이 아닌 거죠. 저탄고지, 케토제닉 이런 다이어트 변화가 상당한 아이들, 오티즘 아이들의 증상의 변화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다이어트를 스트릭트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논문은 ASD 아동들에게서 고려해 볼 만한 또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단백질과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ut brain axis, 장이 곧 뇌다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 한 2015년, 16년 요때서부터 이런 메디컬 스터디에서 격하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떠오르는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내 건강이 브레인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입증하고 있는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의 중심에 있는 거는 맞고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 장벽이 인택트하지 않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쉽게 깨질 만한 리키것이라든지 그런 프레저란 상태라면 프로틴의 공급, 그러니까 단백질의 공급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양을 일정 수준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 리키것을 통해서 타이트 정선이 벌어져 있는 이 헐거운 이 장벽을 통해서 체내 그 프로틴도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단백질류가 유입이 되면 면역 반응은 정말 거세요. 그러니까 글루텐과 카제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면역 반응이 거세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미 위장관 증상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ASD 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거를 거의 분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내에 유입이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그 동물성 단백질 중에 일부는 우리 몸 자체, 우리 실제로 우리 구조물인 우리 몸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장 내로 유입이 돼서 장을 뚫고 장벽을 뚫고 혈류를 타고 돌기 시작한다면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외부에서 예를 들면 소고기를 먹어서 들어온 소고기에 대한 항체인데 이 부분이 너무 내 몸에 있는 예를 들면 어디를 할까요? 갑상선에 있는 부분에 있는 단백질과 너무너무 유사한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항체가 그 소고기만 얘는 외부 물질이 하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이 갑상선도 얘도 외부 물질이네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가 면역 상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게 뭐 입증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온 바는 아니기 때문에 고작 한 5, 6년 사이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박하는 스터디들도 굉장히 많고 아직은 논란의 중심에 있기는 한데 주류에까지 이 내용이 들어오긴 아직까지는 너무 먼 훗날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연하게 학회에서는 이미 요런 사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결론을 보시면 온갖 연구들과 얘기들과 뭐 제가 1시간 동안 거의 떠들었지만 GF-CF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긴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특히 이게 누구나 다 오티즘 아이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지가 되는 나라, 이미 이런 생리학이나 식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전혀 이쪽은 전혀 모르는 무지한 단계다 보니까 그냥 정말 하더라, 어디서 그렇다 하더라 이런 얘기만 돌고 도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GF-CF를 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유난이다, 저건 아니다, 저건 아이의 학대다 이렇게 날카롭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되고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십사 영상 올립니다.